네, 우선 저희가 이메일로 공유 드린 이제 집단연구 사업 아이리스 후속 신규 신청 아이리스 설명회 개최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24년 이제 전면 기초연구 사업에 전면 도입된 아이리스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웹엑스 지금 이용해서 이제 화상 교육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일 연구 책임자분들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 링크를 발송을 해드렸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분은 녹화를 해서 이제 교육 이후에 이제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게시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네, 별도로 링크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뭐 끝나고 나서 퇴근 전까지 되거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는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실장님이 계시면 이제 인사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오늘 다른 일정으로 좀 부재 중이신 관계로 네, 그 별도 인사 말씀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단연구 사업 신규 접수 매뉴얼을 저희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35분 정도 내외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아이리스 접수 시연을 실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접수 환경 설정을 해 놓았고 그 부분이 어제자로, 네, 6일자로 해서 시연 접속하실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15일까지 15일 18시까지 이제 주간 기간 승인 연구자 책임자가 제출하시고 주간 기간 승인 마감까지 네,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 시연을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 4시부터 다시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별도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 채팅창에 질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 마이크를 그 음소거를 풀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에. 네. 네, 그러면 바로 어, 접수 매뉴얼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접수 매뉴얼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연구는 이제 신청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연구를 수행하셨던 연구 책임자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접수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시스템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리스 회원 근데 이 부분에서 진행하실 때 아이리스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국가 연구자 번호가 원래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이중으로 발급되고 그 이중으로 발급된 번호가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연구 책임자의 국가 연구자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그 저희가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번호가 다르면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리스 쪽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기존 이제 국가 연구자 번호로 통합이 되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신청 전 확인 사항을 먼저 봐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공고 목록을 조회해서 실제 공고
세팅 화면을 신청하는 화면을 봐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계획서에 이제 접수 화면들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 과제 요약, 연구 기간, 지원 기간, 국제 협력, 연구 개발비, 연구 장비, 추가 항목, 첨부 파일 순으로 각 탭에 있는 정보들을 다 신청하실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최종 확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 제출 상태 확인 화면과 연구계획서의 이제 제출 승인 방법으로 이제 이 부분은 주간 연구 기관의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네, 신청 전 확인 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2월 15일 목요일 날 18시까지 계획서 제출을 모두 다 완료해 주셔야 되십니다. 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주간기관에서 승인하는 부분까지 다 완료해 주셔야지만 최종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시는 겁니다. 계획서 제출하고 주간기간 승인 모두 다 마무리해 주셔야 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마무리를 못 해주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기간 승인까지 꼭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연구 책임자가 이제 제출만 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반려 및 승인 권한은 연구자가 소속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이제 담당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완료 수정 사항이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간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서 반려를 받고 계획서를 수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되십니다. 네. 그리고 주간기간 담당자가 최종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간기간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뭔가 반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재단으로, 재단 사업 담당자에게 반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의를 재단으로 주셔야 되시고요. 이 부분이 그 기존 ER&D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 ER&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기관의 이제 주간 기관의 담당자가 이제 최종 주간 기간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도 반려가 했- 가능했지만 어, 지금 아이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관에서 승인을 하시는 순간 주간 기관에서는 다시 반려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다. 재단 사업 담당자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리스 이제 접속 및 로그인입니다. 아이리스의 기본 이제 통합 사이트가 있고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당연히 하신 상태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요. 네, 위에 상단에 보면 크게 왼쪽 상단에 보면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 NRI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R&D 업무 포탈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있는데요.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의 이제 학력, 경력 이런 그 필수 입력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 특히 연구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 경력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최신화를 반드시 하고 접수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 R&D 업무 포탈 같은 경우에는 과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통합 업무 포탈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는 화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여기 가운데 중앙 상단 가운데에 있는 로그인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소속 기간을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간 등 변경을 하실 때는 이 개인정보 수정 화면을 클릭해서 이제 소속 기간 정보 등을 수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R&D 업무 포탈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상단에 이제 과제 접수 중에서 신청 공고 목록을 조회를 하시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리스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도 이제 한번 언론에 아마 보도된 적이 있을 텐데요. 접수자가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이고 체계다 보니까 아직 안정화가 조금
좀 덜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몰리거나 하면 이제 다운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고 좀 시스템이 좀 느려지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제 신청 공고 목록에서 과제를 조회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느리다고 하시면 특히 정부 부처, 전문기관, 사업연도, 사업명까지 정확하게 이제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정부 부처는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고 이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연도는 2024년, 사업명은 이제 SRC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선도연구센터 SRC 후속연구 그리고 ER 시리즈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선도연구센터 가로 열고 ERC 가로 닫고 이제 후속연구 또는 이제 기초연구실 후속연구 아마 뒤에 후속연구만 검색해서 조회를 하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정보를 제한을 해서 검색을 하셔야지만 좀 더 용이하게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그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화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각 아이콘별로 이제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는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한번 아이템의 값을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파란색의 이제 체크 표시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최종 확인 버튼은 오류가 없는 상태인 이 값으로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시는 거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접수 시연하면서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기본 정보부터 과제 요약, 연구기간, 지원기간, 연구개발 비 연구 장비, 추가 항목, 첨부 파일, 최종 확인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탭별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지만 이제 최종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와 과제 요약, 연구 기간까지는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십니다. 지원 기간이나 뭐 여기까지 연구 기간까지 다 정보를 입력하시면 그때부터는 뭐 지원 기간이라든가 연구 개발비 뭐 건너뛰고 뭐 연구 장비부터 입력한다던가 이게 가능하신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 과제 요약 입력하시고 연구 기간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지만 그 이후 단계들이 선택이 된다는 점, 네, 그 부분, 네,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기본 정보 화면입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처음에 이제 공모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공모 분야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 설정해 놓은 사항상 이제 한 개만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일 선택, 네, 해당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선택한 이후에는 이제 과제명, 영문과 이제 국문과 영문명, 과제명을 입력을 하시게 되십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연구 분야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R&D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기술 분류상의 여러 가지 분야 정보들을 네, 해당 과제의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업 단위, 이제 기초연구 평가 전문 분야인데요. 기초연구 평가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받으실 분야가 결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어, 기존에 지금 후속 연구 신청을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과제가 원래 선정이 된 이제 그 CIB 분야가 있으실 거고 그 CIB 분야 내에서 이제 세부 IB 분야를 네,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물리학 분야를 선택을 하고 선정이 되셨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분야를 네, 계속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다만 그 물리학 분야 내에도 여러 가지 세부 IB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세부 IB 분야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동일하게 신청하셔도 관계 없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과제명을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과제명 같은 경우에는 후속을 신청을 하실 때
기존에 수행하셨던 과제명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연구 내용이 좀 달라져서 이제 큰 방향이 좀 바뀌거나 또는 제목 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변경하셔도 관계 없으십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평가받을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연구 평가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분야만 네,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내 받으신 이제 신청 가능한 CIB 분야에 로 한해서 이제 세부 IB 분야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어, 팝업 창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찾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 분야 목록 그 제목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엑셀 버튼이 각 항목별로 존재를 하실 겁니다. 이 엑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해당 기술 분류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네, 받으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찾기가 그, 그 분야에 적합한 해당 그 기술 분류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 정보로 이제 R&D 공통사항인 이제 연구개발 단계와 연구개발 과제 성격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초하고 연구개발로 저희 사업 특성상 네, 기초하고 연구개발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핵심어 이제 국문과 영문을 입력을 해 주시면 기본 정보 부분에서 입력하실 네, 항목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시게 됩니다. 네. 과제 요약 부분의 제 상단에는 이제 연구개발 단계 구성과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후속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이제 해당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드린 것처럼 기수행한 이제 연평균 연구개발비 이내로만 구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항목 없이 그냥 해당 연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해 주실 부분은 최종 목표 및 내용 부분입니다. 연구 개발의 이제 최종 목표와 내용, 그 다음에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네,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최소 75바이트, 네, 연구개발 내용은 300바이트 이상, 그리고 최대 4000바이트까지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4000바이트까지 초과해서 입력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그 초과 입력한 부분은 삭제가 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장하신 다음에 잘린 부분은 없는지 최종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과제 요약 부분에서 예, 입력할 부분은 다 완료가 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 기간 탭입니다. 연구 기간 탭 같은 경우에 이제 첫 화면은 개발 기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하신 후속이기 때문에 후속 같은 경우에 연구 책임자분만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분의 이제 소속 기간이 주간 연구 개발 기간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여 연차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값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네, 선택이 되시고요. 여기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랑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기간 탭에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시고 그걸 저장을 하시면 그때 그때 이제 그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위탁 연구개발 기간을 새롭게 추가를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네,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연구실은 위탁 연구개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선택을 하셔도 이제 추가하시는 게 불가능하실 거고요. 선도연구센터만 이제 위탁 연구개발 기간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연구개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위탁 기간에 대한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은 이제 저희가 안내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 네,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차례 이 부분을 안내드렸던 부분인데 아이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산단 기능이 정확하게 이제 고려가 안 돼서 이제 초반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 아닌 대학의 산단으로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개선이 다 완료가 되었고 대학으로 신청하셔도 기존의 ER&D 시스템처럼 산단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네, 땡땡 대학교로 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기본적으로 센터나 이제 기초연구실을 사업을 수혜를 하실 수 있는 건 대학이시기 때문에 주관기관 자격 조건은 네, 대학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 구성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 예정자 외에 모든 연구원은 아이리스에 회원가입하시고 연구자 전환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네, 등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그 부분을 미처 못하신 경우에는 네, 빠르게 만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 그 취지상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 없이 연구 개발비의 그 통합 관리 부분에 계산만 하시고 주간 기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시스템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이제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 학생연구원 굳이 등록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 경우에 등록하시는 것 자체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어, 현재 아마 최근에 아마 기사로도 이게 아이리스 쪽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 인력에 대해서 3책50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연구자가 만약에 3책50을 현재 초과해서 수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3책50 초과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과제 신청은 네, 알림 메시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니까요. 네. 다만 이제 370 과제를 초과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수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건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750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네,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그거는 네,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서 네,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원 이제 실제 구성 입력을 했을 때 그 선택해 하셔야 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역할에서 이제 책임자인지 연구 책임자인지 아니면 일반 연구원인지 그다음에 연구 지원 인력인지 참여 공동 연구원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고요. 책임자는 당연히 연구 책임자가 되겠고 일반 연구원은 그냥 참여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지원 인력은 행정 실무자가 행정 실무자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과제에 참여해서 이제 행정 업무를 어, 즉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를 받으시는 인력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공동으로 꼭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아이리스 통해서 접수를 받았을 때 특히 이제 공동연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연구원으로만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다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만 더 커지십니다. 초반에 입력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네, 선택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특히 요건 검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 역할 선택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참여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연구원, 주간 연구개발기관하고 같은 소속이시면 내부고 그 외에는 다 외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학생은 학생을 선택하고 포스닥인 경우에는 포스닥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외에도 국적과 이제 신규 채용 구분, 그다음에 채용 일자 그리고 참여 연차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 보이는 연구 업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연구 책임자 외에 이제 공동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에 기재해 주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화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채용 예정자 이제 버튼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용 예정자를 버튼을 활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참여 연구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채용 예정인 경우에 미정인 상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외 기관 소속 저희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공동연 기초연구실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 어, 분들도 이제 공동연구원이나 이제 참여연구원으로 이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그러한 경우에 그분들도 이제 아이리스에 회원 가입하시고 연구자 전환을 완료해 해 주셔야지만 이제 아이리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 안내 드리면서 이제 아이리스에서 이제 배포해서 만들어 주셔서 배포해 주신 그 해외 연구자가 아이리스 가입하고 연구자 전환하는 그 매뉴얼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이제 지금 아이리스의 영문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 가입을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기한 내에 이제 하시기가 만약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 하시면 그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채용 예정자 추가 버튼을 활용해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예외적인 네, 상황에서만 이제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연구 업적 부분 같은 경우도 신청자 적정성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어, 이 연구 기간 탭에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하셔야지만 연구 업적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입력하는 화면은 좀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관련한 안내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선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률을 이제 할 때는 이 4대 보험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건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연구원 인력이 뭐 학생 연구자를 제외하더라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샘플 서식하고 그 다음에 그 서식에 떻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지 그 샘플을 간단하게 마련해서 이제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시연에 앞서서 잠깐 시연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양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 엑셀 업로드하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연구자 정보 조회하시고 검증까지 하시게 되면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시면 그 에러를 조치를 하시고 다시 업로드를 하시고 이제 연구자 정보 조회하고 검증까지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자 및 지원 인력 정보입니다.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에 이제 대표자가 이제 보통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표자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자 정보도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삭제를 하시고 새롭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산단에 대한 그 대학교를 선택하셨을 때
산단의 대표자도 네,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 산단 대표자를 대학의 대표자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구개발 부서 실무 담당자를 이제 혁신법상 의무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하신 분, 후속 같은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에 대한 정보가 네, 그대로 입력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개발과제 실무 담당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이제 과제에 접속을 해서 해당 과제에 접속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연구개발 과제 실무 담당자이시면 과제에 접속을 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뭐 수정하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책임자 외에 이제 분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 실무 담당자로 꼭 등록을 하시고 네, 그 활용을 같이 이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 이제 실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아닌 연구개발 과제 실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최종 확인하고 제출까지는 제출 버튼을 누르실 수는 없습니다. 제출 버튼은 최종적으로 연구 책임자만이 누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부서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그 부분은 네, 참여 연구원은 반드시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네, 대표자로 지원 인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화면이나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원 인력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장을 하신 이후에는 이제 상단에 나와 있던 이제 기관에 대한 이제 신청자의 적정성 확인서 버튼을 네, 선택을 해서 네, 해당 항목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에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나중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네, 체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전 검토를 통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이제 잘 체크해서 네,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때 그 특히 참여 제한 대상으로 만약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어, 제출이 아예 불가능하십니다. 특히 이제 참여 제한을 이제 비해당으로 입력하셔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참여 제한인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이 아예 불가능하시니까요. 네,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구 기간 중에서도 이제 연구 업적, 연구 책임자 연구 업적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 연구 업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NRI에서 입력한 연구자의 정보를, 연구 책임자의 정보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특히 과제 접수에 앞서서 NRI에 이제 관련된 정보를 최신화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RI 업데이트를 하실 때 만약에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입력하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요. 특히 뭐 논문이나 이제 뭐 대표적인 저서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5건, 최대 5건까지만 제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제 접수에 필요한 항목만이라도 최소한 입력을 해 주시길 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번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 선택을 하시고 반드시 저장까지 완료를 하셔서 네, 최종적으로 저장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저장을 안 해놓고 입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저장 안 해놓으신 경우가 종종 많이 간혹 가다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장 버튼까지 누르셔야지만 최종 저장이 완료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설정하는 거는 네, 제가 시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원 기간 탭입니다. 지원 기간 탭은 기본적으로 선도연구센터만 활용한다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외출연금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나 또는 기업이 있어 참여 기업이 있어서 이제 그 기업
그런 경우에 이제 대응 자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요 지원 기간 탭에 사전에 해당 기간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할 때 일부 조회가 안 된다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그 기간 자체가 아이리스에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이 아이리스에 먼저 기간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우선순위입니다. 기간이 등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그 기간에 등록된 기간에 한해서만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시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조회가 해당 기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거는 기간에서 가입을 안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요청을 하셔서 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네, 지연 기간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역할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기간 역할은 이제 지자체인 경우에는 지자체 기간, 그 다음에 수혜처, 참여기업 부담금 같이 이제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성과를 나중에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네,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수혜처를 수혜기간으로 네, 해주시면 되시고요. 투자처는 그와 무관하게 이제 순수하게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처 기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교비 대응 자금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 투자처 기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자체도 아니고 투자 수혜기관도 아니고 투자처도 아니라고 하면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좌 정보나 뭐 그 기관의 담당자, 지원 기관의 담당자 정보를 꼭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이 부분은 네,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십니다.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네, 접수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사항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국제 협력 부분입니다. 이번에 글로벌로 이제 그 선도연구센터하고 기초연구실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국제 협력 부분에 이제 활동을 같이 하시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 기간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국가, 그 다음에 연구 형태, 그 다음에 참여 형태를 네,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기관의 책임자 정보와 인력명, 전공, 전공 소속 부서, 직위, 그다음에 전자 우편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연구원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입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과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 않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하고 협력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인력분들은 연구 기간 탭에 참여 연구원으로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제 국제 협력하는 인력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비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연구비 정보는 이제 연구 개발비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 아니시고요. 포함 안 되고 그 외에 해외 기관하고 같이 연구할 때 그쪽 기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순수하게 활용을 하는 연구비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개발비 탭입니다. 연구 개발비 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먼저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안내받을 그 연평균 연구비 이내로 네, 신청을 해주시게 되시고요.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기간 탭에서 만약에 입력을 하신 기간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스크롤을 넘기시면 이제 해당 기간, 지원 기관에서 입력한 기간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실 거고요. 그 기간별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기초연구실은 이 부분 해당 사항 없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구개발 사용 계획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어, 제목, 재원별하고 비목별 연구비를 비교하는 화면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단에서 재원별로 입력한 부분하고 하단에 이제 비목별 연구비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의 이제 차이를 네,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재원별 연구비 합계와 비목별 연구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이 0이 되게끔 이제 비목별 연구비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시연하면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목별 연구비를 구성을 하는 화면인데요. 연차별로 선택을 해서 이제 연구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과 현물, 이제 내외부 구분 없이 현금과 현물 그냥
순수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목적으로 미지급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통합학생 인건비 관리 기간이고 통합 연구시설비 장비 관리 기간인 경우에는 두 부분이 입력하실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를 주셔야, 시스템 설정이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문의 주셔야 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아이리스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이리스 쪽에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해 드렸다시피 학생 인건비나 뭐 통합학생 인건비 이렇게는 그 계상이 불가능하십니다. 연구시설 장비,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 공동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으로는 계상이 불가능하시고요. 어, 인건비하고 연구시설 장비비, 이제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에 이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만 계상이 가능하시다는 점, 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선도연구센터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실은 위탁연구개발비는 항상 0으로만 입력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선도연구센터 중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하신 경우에는 이때 위탁연구개발비를 입력을 하시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설정해 주셔야 되십니다. 끝으로 이제 통합연구시설 장비비의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취지가 과제 종료 후에 연구시설 장비 유지 보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함으로써 이제 과제 공백 기회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 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하고 안 맞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나중에 협약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신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국제 공동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안내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중앙행정 기관 장의 별도 승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제 연구개발 기관하고 국외 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장의 승인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수당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하셨으면요. 연구수당을 그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연구수당 쪽에 이제 비고의 계산 버튼이 있고, 그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연구 지원,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네,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연구 수당을 계상할 때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총 인건비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다만 연구수당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최대 연구수당을 얼마까지 단계 내에서 얼마까지 계상하실 수 있는지가 계산돼서 나오고 그 금액의 합계 내에서 연도별로 이제 그 수치를 기재를 해서 네,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네, 연구개발비 이제 계상하실 때 주요 안내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구 장비 부분입니다. 연구 개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어, 연구 시설 장비 이제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간에 이제 기간 담당자가 등록한 연구 시설 장비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없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관 담당자한테 네, 등록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안 보이신다고 하면 그리고 등록을 하기에 장비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양식상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 기재하실 수 있게끔 일단 마련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연구 개발 계획서 내에 이제 별도 기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서 시스템으로 네,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 연구 시설 장비 이제 구매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에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선정평가 시에 이제 심의를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하시고 이제 신청하시고 연구 개시가 되기까지 많이 이제 시간이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출할 때 뭐 견적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선정 평가 시에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과제에 한해서 이제 개시 그 자료를 이제 보완받아서 이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력은 하셔도 되시지만 심의는 이제 바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만 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 항목 입력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임 형태, 이제 연구 책임자가 전임이신지 비전임이신지 어차피 기초연구 사업은 이제 전임만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집단 연구 사업은 전임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임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유형을 선택해서 이제 신청하시게끔 안내해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형으로 이제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는지 이제 이쪽 화면에서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복수 선택 가능하시고요. 이제 최소 한 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기타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하위의 기타 입력 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시는지 그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 파일 부분인데요. 첨부 파일에 보시면 1번하고 이제 3번, 4번이 이제 필수 여부의 선택이라고 아마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방금까지 입력해 주신 정보들이 변환이 되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별도로 뭐 파일 첨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 파일 첨부할 부분이 없는 게 정상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뭐 과제별로 안내해 드린 양식에 맞춰서 이제 첨부를 작성하신 부분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엑셀 자료 중에서 연구 개시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과제 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PDF 변환하는 과정에서 깨지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깨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삼책 오공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출받는 자료고 연구자분들께 평가위원분들께 따로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깨지시더라도 크게 네,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이제 파일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어, 해주시면 이제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상이 없는지 네, 최종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최종 확인했을 때 나오는 상태 값이 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 완료 상태로 네,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 이후에 제출 버튼을 연구 책임자분께서 눌러주시면 이제 연구 책임자가 제출을 해주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관기관 담당자께서 접속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과제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접수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완료드렸고요. 저희가 바로 이제 시연을 네, 아이리스 그 시스템 통해서 시연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잠깐 쉬었다가 네, 그 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리스 네, 처음에 이제 아이리스에 접속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이 되시고요.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문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문 홈페이지, 외국인 해외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참여 연구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홈페이지 통해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안내 드린 것처럼 어, 이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속 기간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 NRI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요. 네, 이와 같이 이제 학력, 경력, 그다음에 전문 분야, 논문, 지식재산권, 저역서, 외부 활동 내역, 수상 내역, 그다음에 연구 수행 내역, 이제 국외 내역, 자격 내역, 이제 평가위원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연구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다 해 놓으셔야지만 이제 접수하시는 데 있어서 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필히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문 부분 같은 게 잠깐 보여주면 제가 임의로 네,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임의로 직접 입력을 통해서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등록 버튼 누르시면요. 그 KRI 통해서 이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관 데이터를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사이언스 온 검색이라던가 성과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뭐 기존에 등록해 그 정보를 불러와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네,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R&D 업무 포탈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요. 과제 접수해 보시면 신청 공고 목록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공고 목록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단, 사업연도 2024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단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사업 구분이 다 후속 연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라고 검색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싶으신 네,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옆에 체크박스가 있고요. 그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바깥 화면 클릭하시면요. 이제 사업명으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네,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실 때 이제 신청 공고 목록에서 이렇게 세부 사업명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훨씬 빠르게 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냥 재단만 만약에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면 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다 조회가 되시기 때문에 그 찾는데 아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명까지 클릭하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접수 중인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제 국가연구자 번호까지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가 된 그 정상적으로 접수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책임자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등록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아마 나오실 거고 그 신청 화면으로 아예 화면으로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시고요. 본인이 연구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가 연구자 번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걸 오류가 있을 수 있, 오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사업 담당자한테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 연구자 번호를 잘못 등록해 놨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아이리스에서 연구자 전환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연구자 전환된 정보가 이제 잘못 불러와지면서 이제 처리가 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라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고요. 후자라고 하면 이제 아이리스 쪽에서 조치 받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최초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공모 분야 선택을 보시면요. 저희가 통합 공고한 명칭하고 사업 공고명이 아마 조회가 되실 거고요. 이거는 네, 저희가 입력한 값이기 때문에 뭐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고요. 공모 분야명을 이제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하나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보이실 겁니다. 유형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공모 분야 세부 내용 에 이제 시행 연도하고 접수 유형, 이제 공고 구분, 과제 구분,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의 최대 한도, 그다음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네, 정보가 보여지시게 되시고요. 여기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입력하실 부분 없으시고요. 연구개발 과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시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입력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연구개발 과제명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국문 과제명하고 영문 과제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테스트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R&D 공통은 R&D 이제 국가 연구 사업 조사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하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적용 분야 분류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분야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6T 관련 기술 코드하고 국가 전략기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개만 선택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항목을 클릭하시면요. 기술 분류 팝업이 뜨시게 되고요. 기술 분류 팝업의 이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3098건입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조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으시기도 하지만 어, 이 화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상단에 엑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기술 분류 코드 목록을 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엑셀로 그 엑셀 화면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으신 다음에 네, 해당 정보를 조회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화학 소재를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 화학 소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조회가 되시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추가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복수로 선택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가중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는 50 이상으로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을 입력을 하시고 25, 25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식시 관련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네, 입력이 되시고 가중치는 100으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과학기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개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분야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평가 받으실 실제 기초연구 이제 평가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시게 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 가능한 CIB 분야로만 네, 조회가 되시게끔 일단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SRC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만 그 기초생명, 분자생명만 이제 그 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ERC는 이 ERC 분야에 한해서만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엑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열게 되시면요. 저희 기초연구 평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쭉 정보를 조회를 하셔서 네,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 임의로 어차피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을 해서 네, 가중치를 입력을 하고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단계는 저희가 기초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 분야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연구개발 과제 성격은 연구 개발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과제 보완은 해당 사항이 없고 핵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문과 영문 핵심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최대 이제 각각 5개까지 입력 가능하시고요. 최소 1개는 입력해 주셔야지만 이제 진행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가급적이면 5개 다 입력해 주시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완료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이 완료를 해 주시면 이 기본 정보란의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화면, 아이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없으면 X고 미입력 상태이시면 이렇게 B급으로만 나와 있고요. 임시 저장을 하신 상태면 이제 체크만 되어 있고 입력 중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 네. 입력 중 상태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제 요약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연구개발 단계 구성 및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에 이제 연구비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 고정 구성이기 때문에 전문기관 고정 구성으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확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을 조회하기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 공고, 연구 기간 조회도 클릭하시면 되시는데요. 기본적인 설정이 어차피 그 단일 구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더 보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용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기간 설정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종 목표 및 내용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종 목표와 내용, 목표,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 그다음에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어, 네, 저는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만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기간 탭인데요. 네, 앞에서 매뉴얼에서 설명 쓰다시피 어, 제 소속 기간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주간 연구 개발 기간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기간 등록을 해 놓으신 그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마 이상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주간 기간을 만약에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연구 기간을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연구 기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 학교를 검색을 하시고요. 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네,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주간 기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간 기간 선택은 불가능하시고요. 위탁 기간만 구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위탁 기간을 만약에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밑에 보시면 연구원 구성, 연구 책임자하고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위탁 기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위탁 연구개발 기간을 선택한 상태로 아래를 보시면요. 위탁 기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 주간 기간을 선택을 하고 아래를 입력을 주간 기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여지다시피 주간 기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화면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주간 기간에 대한 정보부터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참여 기간은 네, 기본 네, 저희가 3차년도 진행하는 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참여하는 걸로 당연히 선택이 되어 있고 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간인지 연구시설 장비 통합 관리 기간인지 여부는 여기 학생 통합과 장비 통합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이 안 되어 있지만 어, 이거는 아마 서울대가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공란으로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이시면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체크가 다 되시게 됩니다. 연구원은 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구성 클릭하신 후에 해당 인원을 조회를 하시면 조회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해당 인원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하시고 네, 선택을 하시면 네, 해당 인원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 책임자에 대한 연구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로 선택이 되어 있으신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구 책임자인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 그냥 일반적인 참여 연구원인 경우에는 일반 연구원, 그 다음에 그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받는 행정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연구 지원 인력을,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원이신 경우에는 참여 연구원 공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구분해 보시면 내부인지 외부인지 학생인지 포닥인지 선택해 주시고요. 국적은 그 기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기본적으로 딸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구분해 보면 기준 인력인지 뭐 이런 구분값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채용 일자,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정보 값들을 네,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연구 업적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연구 기간 탭을 다 저장을 하셔야지만 네, 상세 등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 연차별 이제 참여 기간이 나와 있는데 기본 디폴트 값으로 3차년도가 다 이제 참여하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학위 및 전공 부분도 어, NRI에 입력하신 내용이 그대로 네, 정보가 입력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담당 역할만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뭐 연구 책임자면 연구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 시작 일자, 종료 일자인데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는 모든 기간에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되시고, 뭐 공동연구원도 기본 마찬가지시겠죠. 다만 참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년도만 참여하시고 그 이후엔 참여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거를 네, 참여 여부를 다 해제하시면 되십니다. 네. 또는 1차 년도에 뭐 제한 그 기간을 뭐 나눠서 특정 기간에만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이 참여 종료 일자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는 뭐 일정 기간에만 구분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순번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현금과 현물, 뭐 미지급 계상률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의 계상률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 근거, 연봉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가게 되면 이제 대표자 및 지원 인력 정보인데요. 대표자 정보는 기관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네, 반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시고 지원 인력 삭제하신 후에 지원 인력 추가해서 네,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연구 개발 과제 실무 담당자로 자동으로 네,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뭐 기본적으로 실무 담당자로 등록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참여 연구원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인력 추가를 해서 하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속 기관이 따로 지금 산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두 개가 다 조회하실 수 있게끔 네, 지금 기능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제가 임의로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 공동연구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동연구원 입력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학위나 만약에 이제 전공 부분이 만약에 값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요. 어, 아까 저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는 제가 입력해 놓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그냥 임의의 값으로 그냥 대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인력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이렇게 조회를 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네, 이 부분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연구개발과제 실무 담당자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 밑, 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정보를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정보 입력해달라고 네, 되고 위탁은 저희가 특별하게 정보 이게 실제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은 일단 별도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인원도 이 과제에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연구 책임자만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저장까지 해놓고 연구개발과제 실무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이 이 과제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뒷부분에 남아있는 이제 연구개발비 부분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들 네,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최종 제출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책임자만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원 기간 탭인 그리고 연구 기간 탭에서 아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연구 책임자 연구 업적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는 이제 주관 기관하고 연구자의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항목만 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해서 3책5공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네, 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초과하시면 해당이지만 당연히 초과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되시겠죠. 네, 당연히 비해당으로 네, 선택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참여 제한 여부는 이제 주관 기관이 참여 제한인지 또는 연구자 중에서 이제 참여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기간을 이제 참여 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해당을 선택을 했을 때 아니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연구자 책임자하고 참여 연구원은 참여 제한 상태가 아니라라고 이제 상태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비해당이라고 선택을 하셔 다만 이제 실제 참여 제한인 경우에 해당을 선택을 하셔도 비해당을 선택을 하셔도 실제로 참여 제한인 인원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셔도 제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비해당이라고 실제로는 해당이지만 비해당이라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 나머지 항목들은 뭐 문제 없이 다 넘어가지만 참여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차원에서 아예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책5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그 영국 현재 수행 중인 타가제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 포함해가지고 3책5공 별도로 검증을 하고 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인 경우에 대해서도 네, 국내 기관인지 뭐 이런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성 적성성 확인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연구 책임자 연구 업적 부분도 어, 연구 기간 탭에서 다 마무리 안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만 아마 연구 개발비 탭 쪽에서 이제 넘어가실 때는 그 부분이 아마 막히실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하고 해야 되게끔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책임자 연구 업적 부분 같은 경우에 공동연구원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세 버튼을 연구 업적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상세 정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아마 메시지가 나오실 겁니다. 공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연구 책임자는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입력하는 부분이 기록하는 부분이 따로 없으셨을 텐데요. 시스템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연구 업적 버튼의 상세 버튼을 연구 책임자 버튼 클릭하면요. 기본적인 인력 기본 정보가 이제 조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NRI나 아이리스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넣어놓은 값인데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보게 되시면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NRI에 입력한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시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 입력 정보라고 조회가 되시잖아요. 실제로 연구개발 계획서 입력된 정보가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활용할 이제 학위 정보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십니다. 여기서 사용 여부만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력 부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택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는 거라 나오지 않습니까? 얘로 넘어가면 실제로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반드시 사용할 정보를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에서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은 NRI 시스템, 연구자 정보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그쪽 시스템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쪽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에 한해서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주요 연구 수행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나 이제 최근 5년간 그 주요 연구 수행 실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네, 세부 항목들을 다 입력하시고 임의로 저장을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국가연구자 정보 주요 연구 실적 조회나 타과제 조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는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만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 과제에 했던 또는 수행하고 계신 과제에 대한 정보를 대표적인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3750 여부에 대해서 3750 해당 과제이시면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3750 해당 과제가 아니시면 네, 해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러고 저장을 해주시면요. 주요 연구 수행 실적이 등록되게 되십니다.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제 국가연구자 정보 주요 연구 수행 실적 조회를 하시거나 또는 타과제 조회를 통해서 네, 조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로 안 되시면 직접 입력해서 네,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논문 실적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테스트를 위해서 저장한 값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 학력, 경력과 동일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실적을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표적 논문 실적과 대표적 저력서 실적을 합쳐서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네,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이 평가위원분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연구 책임자 실적 정보 조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연구 책임자의 이제 주요 실적에 대한 정보는 평가위원분들께 제공이 안 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네, 선택을 하고 네, 저장까지 반드시 하고 해 주셔야지만 연구 책임자, 그러니까 평가위원분들께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도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네, 제가 임의로 그 등록한 성과를 네, 확인하실 수 있으시, 확인하고 저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대표적 기타 학력, 경력, 그 다음에 대표적 논문, 대표적 저격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은 NRI에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수기 입력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NRI의 그 연구자 정보 등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RI를 이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이 정보에 만약에 본인이 수행하셨던 그 창출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가 이 항목에서 조회가 안 된다고 하시면요. 연구자 정보 시스템, NRI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RI 시스템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시고 조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대표적 기타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수기로 네, 등록 버튼을 눌러서 수기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타 실적 구분명에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기타 실적 등록하실 내역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 증빙 파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십니다. 대표적 기타 실적 또한 5개까지 최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원 기간 탭으로 넘어가서 네, 지원 기간을 입력해 보도록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원금 부담 기간에 대한 이제 정보인데요. 저희는 임의로 네, 테스트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의의 기간을 네, 추가를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연히 학교는 아니지만 교비 대행자금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명을 조회를 하셔서 네,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쪽에 기간 조회가 안 되시면요. 그거는 해당 기관이 아이리스에 기간 등록을 안 해 놓으신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관에 요청하셔서 아이리스에 등록을 진행해 달라고 네,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기관 역할을 이제 저희 이제 투자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처인지 지자체인지 수혜기관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또는 기타인지 대전광역시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자체 기관이 되시겠죠. 그리고 지원기관 역할 설명은 해당 그 기관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대응자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자금이라고 뭐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기관 역할 설명은 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네, 선택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이제 지원을 1차년도만 하는지 2차년도만 하는지 3차년도만 하는지 이미 합의가 되셨을 거고요. 뭐 만약에 3년도를 다 하시겠다고 합의가 되셨으면 3차년도를 다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순수하게 투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처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고 이제 교비 대응자금으로 하고
1차년도만 네, 부담하시는 걸로 네,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선 투자를 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혜 기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참여기업 대응자금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 2차년도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지원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좌 조회라던가 뭐 담당자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연구개발비를 해당 기간은 부담하시는 주체이지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더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으십니다. 그 다음은 국제협력 부분인데요. 지금 채팅창에 아마 질의 좀 남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네,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남겨놔 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기관 탭입니다. 어, 국, 해, 글로벌 유형으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국외 기관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마 그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관명을 수행하는 그 국제협력을 같이 하는 기관명을 임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 그냥로만 입력하고 국가는 그냥 임의로 그냥 선택하고 네, 연구 형태는 국제연구, 공동연구 국제로 네, 단일값이고 참여 형태는 수행하시는 연구에 맞춰서 네,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단순하게 정보계 아니면 정보 교환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연구원을 추가해서 수행 인력 역할은 이제 해당 그 국제 협력하는 기관에 이제 책임자가 있고, 네. 책임자를 선택을 하시고, 네. 테스트 인력명은 그냥 저희는 그냥 임의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당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전자 우편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냥 제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정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내 연구개발비 외 그 지원금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연구를 같이 수행하시는 외부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는 연구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자체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뭐 국제 공동연구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사항 없으면 뭐 영원으로 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냥 임의 값을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연구 개발비를 실제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첫 화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재원별 연구 개발비 구성 화면인데요. 각 연차별로 정부 지원금을 얼마로 하실 건지, 그리고 정부 외출연금 있으면 그 정부 외출연금이 얼마인지를 입력하는, 네, 그런 연구개발비 최종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별로.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외출연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탭만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관에서 지원 기관 정보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넘기게 되시면 이제 지자체 기관, 뭐 제가 입력한 정보의 기관들에 대해서 정보가 조회가 되고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를 입력하시게 되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SRC 사업을 지원한 걸 가정하고 있고, SRC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억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뭐 임의로 1억씩 네, 연도별로 부담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단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원별 연구개발비 구성은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라던가 뭐 입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네, 단위 구성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위가 얼마인지를 잘 보시고 네, 그 단위에 맞춰서 반드시 신청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억을 하되 현물 1억이 있다고 네, 가정을 하고 네,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기관에서 해당 그 지원 기관이 어느 연차에 참여하는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연구 개발비를 입력하실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비 대행 자금은 5천만 원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하시게 되면요. 옆에 합계 부분에 각 연차별로 이러한 정부 지원금하고 정부 매출연금에 대한 정보들의 합계가 보여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면 연구개발 사용 계획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재원별, 비목별 연구비 비급표입니다. 그래서 재원별 연구비 같은 경우에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항목이 나와 있게 되고요. 비목별 연구비는 구성은 아래쪽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비활성화가 0원으로만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재원별에서 비목별을 뺀 A 빼기 B 한 금액이고요. 당연히 재원별 지금 금액 그대로 나와 있고 결국에는 목표는 이 차액이 0원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액이 0원이 되게끔 비목별 연구개발비 하단에 있는 구성표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재단은 당연히 통합인건비 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합인건비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네, 임의의 값을 네, 집어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현금이 이렇게 차액에서 0원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네, 편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0원이 나오게끔 네, 편성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아, 다만 여기서 연구수당을 아직 계산을 안 했는데요. 연구수당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의 계산 화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은 단계 내에서 어차피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차년도하고 3차년도 연구 그 인건비 부분을 다 입력하고 나서 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계상하실 금액은 제외를 하고 네,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수당 계상할 금액을 남겨놓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원들한테 지급할 인건비, 모든 인건비에 대한 정보를 합해서 그냥 합계만 총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학생 인건비가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때 총 인건비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비로 지급하는 인건비도 당연히 포함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이렇게 임의로 수치를 넣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액이 0원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1차년도, 2차년도 지금 남겨놓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수당 계산 목적으로 네,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차액이 0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요. 차액이 0원이 아니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저장이 불가능하게 되십니다. 뭐 보통은 미리 아마 금액을 짜 놓으시고 네,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네, 신청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각각 1차년도, 2차년도, 네, 3차년도 각각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연구수당의 비고란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이게 지금 잠깐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다가 임시 저장을 안 하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다른 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입력하는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시 저장도 안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입력한 항목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네, 그 완료를 다 못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임시 저장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네, 인건비 총액이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저는 지금 학생 인건비랑 통합 학생 인건비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따로 계산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인건비 부분은 이제 연구수당은 단계를 기준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단계의 이제 인건비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년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이제 연구수당을 계상을 할 때 네, 반드시 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의상 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제공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그 제공하는 수치를 3년 수치를 다 입력을 하게 되시면요. 비율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최대 계상을 할 수 있는 연구수당 수치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연차별로 설정할 금액을 이 최대 연구수당 한도 내에서 최대 내에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는 현물은 당연히 연구수당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물은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연구수당의 그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이 모두 0원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한 내역이 뭐 규정상 위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했을 때 이상 없이 저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안내드린 것처럼 그 간접비 계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간접비 계산기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선도연구센터나 기초연구실 같이 집단연구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간접비를 이제 그 규정상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특례를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이제 직접비가 그대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기간별 고시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2억을 초과하는 직접비에 대해서는 간접비 고시비율의 이제 30%만 수정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간접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뭐 기초연구실은 네, 정부 출연금이 이제 기본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외출연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부 외출연금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위탁연구개발비가 위탁기간이 있을 때 위탁연구개발비 그리고 현물로 계상하는 부분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만약에 집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하고 간접비를 산출해 주셔야 되십니다. 연구 장비 탭으로 넘어가서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입력하는 부분하고 크게 이제 신규 연구시설 장비 구매 구축 계획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 보유 장비 연구시설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팝업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산단까지 만약에 그 대학으로 만약에 저희가 신청한다고 했으면 대학의 산단까지도 기관 정보가 두 개가 아마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요.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등록해 놓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되시는 거고요. 네. 어, 이 장비에 대한 정보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관의 이제 담당자가 이제 기관 그 연구 장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등록해 놓은 장비에 대해서 이제 끌어와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요청을 하셔서 그 장비를 끌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만약에 그 장비에 대해서 그 산단 측에서 뭐 기관 담당자가 이제 해오기가 지금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시고 난 이후에 네, 그때 조정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실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이제 연구 이제 장비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부분이 따로 항목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일단 우선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연구시설 장비 구매 구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매 이제 계획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그 내역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장비인지 시설인지 또는 구매인지 뭐 리스를 하시는 건지 렌탈을 하시는 건지 제작 의뢰를 하시는 건지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건지 또는 내장지 외장지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본문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제작 국가 구분 입력하시고 규격, 수량, 그 다음에 구축 계획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축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네. 예상되는 구축 시점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명을 네. 입력하시고 단독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기관 외부와 공동 활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내부하고만 공용 활용 가능하신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협의 후에 하실 건지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작 회사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뭐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 뭐 3천만 원 이상 장비인 경우에는 그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요청서를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네.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10억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제 비교 견적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려주시더라도 실제 선정 평가 때는 진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네. 어차피 견적서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려주신 내역은 당장에 진행을 안 한다는 점. 네. 그 선정되신 과제 한해서만 이제 선정 이후에 협약하고 이제 서류를 보완 제출 받아서 그때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장비가 당연히 과제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운영을 언제부터 언제 종료하고 연간 운영 비용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뭐 대충 임의 값으로 네. 뭐 연간 운영 비용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으면 0으로 하시면 되겠죠. 전담 인력수 입력하시고 뭐 분석용이면 분석용 뭐 이런 식으로 각 용도에 맞춰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설치 장소 네. 네. 이러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장비가 여러 건이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신규 구매 추가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이게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추가 항목 부분입니다. 전임은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국제 공동연구 개발 유형을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유형의 제시가 됐다고 보면 되고, 네, 만약 해당 사항 없이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타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하나 이상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기타를 선택했을 때는 기타란에 뭐, 네, 추진, 네, 해당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첨부 파일란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서 안내드린 네, 그 부분 이미 작성을 지금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그 항목에 맞춰서 네, 첨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지금 임의에 그냥 그 서류를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신 서류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이 생성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신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PDF 파일이 바로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출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이제 생성이 되시고, 그리고 최종 변환하면서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이거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PDF 변환이 바로바로 안 되는 뭐 지금 여기 신청자의 적정성 확인서 같은 경우도 같은 서류를 제출했지만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변환 타이밍은 조금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하신 첨부 목록 제출하신 부분에 만약에 그림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그림 파일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는 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해야 될 부분은 다 완료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아까 연구기간 탭에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추가할 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건 이제 그 연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엑셀 업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팝업 창이 조회가 되시고요. 연구자 정보 서식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당 서식에 그 참여할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정보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를 미리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구자 정보 엑셀 업로드 양식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예시로 이제 채워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위에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엑셀로 그 체크를 다 선택을 다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어, 해당 시트, 해당 셀 외, 그러니까 담당 역할이라는 이 셀 외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아 주시면요. 메모가 있고요. 네, 메모 표시를 하는 걸로 해 놓으면, 어, 담당 역할에 대해서 그 시스템으로도 이제 책임자인지 일반 연구원인지 연구지원 인력인지 공동 연구원이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코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자별로 그 코드 값에 맞춰서 여기에 하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참여 구분도 마찬가지로 네, 해주시면 되시고요. 국적도 그렇고 신규 채용 구분, 연구자 명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만 연구자 명 같은 경우에는 잘못 입력하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가 연구자 번호를 통해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불러와 들어와서 네, 수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위도 그렇고 국가 연구자 번호 입력하시고 채용 청년 채용 구분도 이 내용에 맞춰서 네, 입력해 주시고요. 채용 일자, 그다음에 참여 연차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구분하고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분하고 각 1단계의 연차를 각각 입력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후속 같은 경우에는 단계 없이 그냥 하나의 과제로만 이루어지 통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는 0으로 설정하시고요. 각 연차에 1, 2, 3만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참여하는 연차만 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학위와 전공 계열, 전공명, 취득 연도 입력해 주시고요. 연구개발 담당자 분야는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인지 뭐 공동연구원인지 뭐 어떤 형태로 입력하실지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선택제 구분과 그리고 참여 정보. 그 참여 시작 일자가 그 각 연차에 맞춰서 네, 참여 시작 일자와 참여 종료 일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저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던 그 참여 연차가 있고 그 기간 내에서만 이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계상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산출 근거 연봉 금액까지 총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됩니다. 만약에 3년을 다 참여를 한 연구자가 3년을 다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요. 그 연구자에 대한 정보는 총 3개가 존재하셔야 됩니다. 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다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다 동일하게 되시고요. 다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각 연차별로 정보가 달라지셔야 되시겠죠. 네. 그리고 참고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정보가 워낙 그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참여 연차 입력 가이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은 다 드렸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연구자 정보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신 후에 이제 연구자 정보 조회를 하시고 검증까지 하시면 해당 내역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시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정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셔서 네, 저장까지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저장까지 하시면 해당 인원이 한 번에 다 그 업로드가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업로드 에러 사항을 수정을 했는데도 만약에 특정 인원만 계속해서 수정이 안 된다고 하시면요. 해당 인원은 연구원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선택하셔서 별도로 따로 입력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여 구분 네, 첨부 파일까지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네, 최종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화면이 되시고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최종 확인 처리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해당 값이 검증이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시고요. 기본 정보 각 탭별로 이제 이상 여부에 대해서 체크가 되시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저장을 했을 때 심의 요청서를 이제 첨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여기 안내가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그 부분 가셔가지고 조치하셔가지고 다시 최종 확인 버튼 눌러 확인하시면 확인하셔서 확인 완료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값이 이제 최종 확인 완료 값이 됐을 때 그때 제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과제 요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최종 목표 내용과 연구개발 내용과의 유사도, 그다음에 연구개발 성과의 유사도, 그다음에 내용과 성과의 유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값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값은 말 그대로 내용 입력하신, 목표 입력하신 거하고 내용 입력하신 거하고 두 값의 상관관계, 유사도를 검증을 해서 제시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는 아까 테스트로만 입력해가지고 숫자를 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값은 뭐 특별하게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뭔가 뭐 의미가 있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뭐 동일한 내용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봐 아마 구현해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접수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기간 승인 버튼은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 기간 담당자가 조회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기간 담당자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제공해드린 매뉴얼로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별하게 별도 진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시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질의를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좀 지연돼가지고 4시 10분부터 질의응답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에 뭐 지금 질의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사항 있으면 그 뭐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의해 주셔도 되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